여러분, 5천만 원 받을 수가 있는데 1천만 원밖에 못 받았다? 너무 억울한 것 같지 않나요? 건강검진 받으셨다면 이 서류 꼭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오늘은 건강검진하면서 꼭 확인해야 하는 서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3년 이내에 건강검진 받으셨던 분들, 그리고 앞으로 건강검진 계속 받으셔야 할 분들, 이 서류 모르고 계시면 손해를 보실 수도 있으시니까 꼭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도움되는 정보 얻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보험을 어렵지 않게 풀어드리는 보험교정입니다. 건강검진하다가 용종이 있어서 제거했어요.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30대 이상이라면 2년에 한 번씩은 건강검진 꼭 받으실 텐데요. 이 건강검진을 받으면 기본적인 혈액, 혈압, 청력 등 여러 가지 검사를 하게 되는데 위나 대장 내시경을 함께 신청해서 받는 분들도 계시죠. 그런데 내시경 받으면서 자고 일어났더니 대장 용종을 제거했다라는 말을 듣기도 합니다. 제 조카도 나이가 어린데도 불구하고 이 가족 때문에 대장 내시경 받았다가 무려 용종 6개를 뗐다고 해요. 아시다시피 실비보험에서는 단순 건강 염려 때문에 실시하게 되는 대장 내시경에 대해서는 보장을 해주질 않죠. 단, 이 내시경 검사를 했다가 용종 제거 수술을 받았다거나 또는 복통을 호소해서 의사의 권유로 내시경 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실비보험으로 보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용종 제거 수술을 받고 실비 청구를 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진료비 세분의 역서와 진료비 영수증 정도만 원무과에서 발급받아서 실비 청구를 하곤 하시는데 이때 실비 외에도 내가 갖고 있는 암 진단비나 수술비 특약 등에서도 보장을 받으실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대장 용종 제거 수술을 받으셨다면 수술 확인서, 그리고 오늘의 핵심인 조직검사지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되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암 진단비에서 어떤 암인지에 따라 보장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현재 암 진단비는 크게 일반암, 고해감, 소해감, 유사암으로 이렇게 4가지로 나뉘는데요. 고해감에는 백혈병, 뼈암, 뇌암, 췌장암 등이 있고 소해감에는 전립선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등 생식기암이 포함되어 있죠. 그리고 유사암에는 경계성 종양, 제자리암과 같은 초기암과 기타 피부암, 갑상선암이 포함되는데요. 이때 고해감과 소해감은 일반 진단비에 포함이 다 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암도암을 준비하실 때 일반암 진단비와 유사암 진단비 이렇게 2가지만 준비하시게 됩니다. 저 역시 일반암과 유사암 2가지면 충분하다고 안내해드리고 있고요. 하지만 일반암 진단비와 유사암 진단비의 가장 큰 차이점은 바로 보장한도입니다. 일반암 진단비의 가입 금액 최대 20%까지만 유사암 진단비를 가입하실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일반암 진단비를 1억 원 설정하셨다면 유사암 진단비는 2천만 원. 일반암 진단비 5천만 원 설정하셨으면 유사암 진단비는 1천만 원만 구성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또 암, 뇌졸중, 급성심근경색, 난치성 희귀질환으로 진단이 확정됐을 때 납입 면제인지 납입 지원인지 역시 일반암인지 유사암인지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이 납입 면제라는 건 뭐냐면 보험기간 동안에 약관상 정해진 질병의 진단 확정될 경우에 보험료 납입을 아예 안 내도 되고요. 보장은 계속 유지를 하실 수가 있고요. 이 납입 지원이라는 건 질병의 진단 확정된 경우 50%의 보험료만 지원받을 수가 있습니다. 일반암은 납입 면제 포함이 되고요. 유사암은 납입 지원에 포함되기 때문에 내가 대장용종으로 떼어낸 종양이 일반암인지 유사암인지에 따라서 보장 금액이 5천만 원이냐, 1천만 원이냐, 또는 납입 면제냐, 납입 지원이냐 달라질 수가 있다는 거죠. 특히 D01 코드에 해당하는 대장 전막내암이 바로 그 사례 중 하나인데요. 이 대장 전막내암은 특정 회사에서 암 진단금을 가입할 때 유사암 범주에 포함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똑같은 보험료를 내고 똑같은 보장 내용인데도 누구는 대장 전막내암으로 일반암 진단비에서 보장받고요. 누구는 대장 전막내암으로 유사암 진단비에서 보장을 받게 되는 거죠. 이 대장 용종에 대해서 자세히 한번 알아보면 대장의 양성 종양, 즉 암이 아닌 종양 중에서 선종성 용종이 66%에서 75% 정도를 차지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단 이 선종성 용종의 30% 정도는 그대로 방치할 경우 3에서 5년 내에 암으로 진행될 수 있다고 합니다. 또 이 대장암의 95% 이상이 대장 용종에서 발생한다고 하는데 대장 용종에서 발생된다고 하는 만큼 대장 내시경 검사 도중에 용종 개수가 많거나 크기가 클수록 그 위험도도 올라간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따라서 이 양성용종이라고 하더라도 선종에 해당된다면 반드시 이거 제거를 해야겠고요. 무엇보다 이 선종의 종류가 무엇인지를 대장 용종 제거 수술을 받은 후에 반드시 제대로 확인하셔야 됩니다. 용종을 제거하게 되면 무조건 조직 검사를 하게 되는데 이 조직 검사 결과지에 아래와 같이 하이그레이드 디스플레지아면 이 양성이지만 유사암 진단비를 청구하실 수도 있는 거예요. 바로 약관상 제자리암일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 제자리암이란 암세포가 상피와 기저막 사이를 벗어나지 않고 발병한 제자리에만 머물러 있는 악성 신생물을 뜻합니다. 질병 코드는 D0부터 D09인데요. 해당 코드로 발급받게 된다면 유사암으로 보장을 받으실 수가 있다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양성인지 악성인지 판단이 모호한 경계성 종양인 경우 D37부터 D48까지 질병 코드에 해당한다면 역시 유사암 진단비로 보장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조직검사 결과지에 내 용종의 종류가 하이그레이드 디스플레지아인지 로우그레이드 디스플레지아인지 꼭 확인하시고, 로우그레이드 디스플레지아면 당연히 양성인 거고요. 하이그레이드 디스플레지아인데 실손만 청구하셨다면 유사암 진단비 청구도 같이 해보는 게 좋겠습니다. 본 광고는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생각보다 내가 크게 의식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유사암 진단료로 청구를 받고 또 납입 지원으로 보험료도 50%까지 지원받는 분들 제가 많이 청구 도와드렸거든요. 따라서 이 유사 진단비는 언제 어떻게 예상치 못한 청구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왕 준비하실 때 가입 금액을 최대로 설정하시는 걸 좀 추천드리는 편이고요. 또 보험사를 선택할 때도 약관을 아주 주의 깊게 살펴보셔야 하는데요. 유사암 진단비는 일반암 진단비 가입 금액 20%까지만 설정할 수가 있고, 납입 면제냐 납입 지원이냐의 판가름도 하기 때문에 유사암으로 분류되는 암종이 최소일수록 이 소비자한테 유리한 거거든요. 간혹 경계성 종양, 제자리암, 갑상선암, 기타 피부암이 유사암이 4가지에 대장 점막내암까지 포함해서 뭐 5개, 6개인 것도 있습니다. 대장 점막내암이라는 건 상피 세포층에서 발병한 악성 세포가 기저망을 뚫고 내려가서 점막 고유층과 점막 근층을 침범했으나 하층까지는 안 가는 상태를 말하는데요. 일부에서는 이 대장 점막내암을 유사암으로 지급해서 주는 회사들이 있어요. 소비자 입장에선 당연히 불리한 거겠죠. 일반암으로 받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유사암 진단비를 구성하실 때 첫 번째, 가입 금액을 최대로 설정할 수 있다면 최대로 꼭 구성하시고요. 두 번째로는 유사암을 4가지 암종으로만 보는 회사를 선택하셔야 남들에 비해 손해보는 상황을 피할 수가 있는 겁니다. 또 검사 결과지도 보시는 것처럼 하이그레이드인데 D12.6 코드인 양성신생물로 진단받아서 유사암 진단비조차 못 받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러면 수술비 특약과 실비 정도로 보상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주치 면담을 하거나 이 손해를 사정사에게 요청하는 방법으로 조치를 받으셔야겠죠. 어차피 청구는 3년 이내에만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혹시 1년, 2년 전이라고 할지라도 대장 용종을 제거하고 그냥 넘어가신 분들 꼭 한번 제대로 확인하셔서 청구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장 용종 제거 수술 받았을 때 최대로 보장받을 수 있는 플랜 하나를 소개해 드릴 건데요. 이 플랜은 수술비 보험입니다. 질병수술보장 특약을 통해서 질병으로 인해 수술을 받으면 60만 원이 지급되는데요. 이 특약은 치핵, 요실금, 제왕절개 등 일부 면책사항 제외하고 폭 넓게 보장되고, 보장의 원칙은 동일 질병일 땐 연간 1회만 보장해주지만 다른 질병일 때는 여러 번 반복 보장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1년에 대장 용종 2번 제거했다면 1번 보장받고요. 이 대장에서 용종 1번, 위에서 용종 1번 이렇게 제거하셨으면 각각 1번씩 총 120만 원을 보장받을 수가 있는 거죠. 여기에 수술을 받은 곳이 종합병원일 때에는 100만 원 추가로 해서 160만 원의 폴립을 포함한 12대 양성기간 양성신생물 보장특약까지 20만 원 더해서 총 180만 원을 보장받으실 수가 있어요. 이 12대 양성기간 신생물 특약은요, 질병 코드로 대장 용종 D부터 K 코드까지 모두 보장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 만약에 이 종합병원이 아닌 상급 종합병원에서 수술을 받으셨다면 180만 원에 150만 원 더해서 총 330만 원까지도 보장받으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제가 실무상 경험에 비춰서 말씀드리면 종합병원 청구가 생각보다 꽤 많기 때문에 해당 플랜으로 준비하신다면 대장 용종 제거했을 때 아주 든든하게 보장을 받으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플랜은 20년 납 종신만기 비갱신형이고요.
보험료도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저렴하게 준비하실 수가 있고요. 지금까지 대장 용종 제거 수술을 받고 꼭 확인해야 하는 서류가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이 대장 용종 제거 수술이 사실 한번 눈 감았다 뜨면 끝나 있는 경우가 많고, 또 다행히 조직 검사 결과 이상이 없다고 하면 안도감과 동시에 그렇게 무겁게 생각하지는 않으시는 것 같아요. 다만 혹시 내가 더 많은 보상을 받을 수가 있는데 제대로 확인하지 못했거나 잘 알지 못해서 손해를 봤다면 나중에는 후회하실지도 모릅니다. 이 보험금 청구권은 3년 이내니까요. 그래서 혹시 3년 이내에 대장 내시경이나 위 내시경 검사를 받았던 분들이라면 조금 미심쩍다 싶거나 하면 다시 한번 조직검사 결과지 신청해서 받아보시는 거 한번 추천드리겠습니다. 또 대장암이나 암과 관련된 가족이 있는 분들은 혹시 모를 상황 대비해서 제가 소개해드린 플랜을 준비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저희 보험 교정은 불필요한 보험료 부담은 줄이고 최소한의 보험으로 최대한의 든든함을 느끼실 수 있도록 전체 보험회사의 객관적인 통계자료 분석해서 한 분 한 분 상황에 맞춘 합리적인 설계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보험은 많다고 좋은 게 아니라 지금 내 삶에 꼭 맞게 준비됐을 때 비로소 힘이 된다고 생각해요. 보험 어렵게 느껴지실 때 혼자 고민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언제든 편하게 연락주세요. 부담 없이 시원하게 안내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보험을 조금 더 편안하게 느끼는데 도움되셨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고객님의 보험을 함께 고민하는 보험 교정이었습니다. 본 광고는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